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오늘은 마포에서 조금 떨어진 왕십리에서 가칭 행당 8구역으로 임장차 나왔습니다. 성동구 미확정지 중 행당 8구역은 성수동이 뜨면서 성동구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재개발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아직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의 움직임이 감지가 돼서 현장을 한번 오늘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행당 7구역은 이미 이조와 철거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바로 옆에 행당 8구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입니다. 행당 8구역은 행당동 298번지 일대 약 795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는 약 716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곳은 5호선 행당역과 가깝고 왕십리역까지도 도보로 5분 거리인 초역세권입니다. 왕십리는 현재 재개발, 역세권 사업, 모아타운 등 재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더 관심이 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행당 8구역은 왕십리역과 행당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행당역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당 8구역은 신속통합계획 1차와 2차 때 모두 공모 신청을 했었지만 두 번 다 미선정구역으로 공모에서는 탈락을 한 지역으로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성동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발부를 해서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실거주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십리를 중심으로 대상지 주변의 상황입니다. 왕십리는 유동인구가 많아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왕십리역 일대는 KTX 신호선 정차역으로 확정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에 더해 동북선 경전철, KTX 신호선 등 모두 6개 노선이 통과하게 되면 청량리역과 함께 동북권 최대 교통환 승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교통유지의 발전축에 따라 왕십리역 일대인 성동구 부동산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마용성, 지역 중 성수동을 제외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행당동, 마장동, 상왕신미동, 하왕신미동, 사근동, 응봉동 일대 노후 미개발 택지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왕십리역과 상왕십리역 인근으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인 행당동 또한 생활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인근 아파트들 시세는 왕십리 뉴타운이나 왕십리 자이 같은 경우 14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고 아래쪽에 위치한 금호동과 응봉동도 많은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 시세도 14억 원대부터 출발을 하는 상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성동구가 발표한 2040 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 실행계획에 따르면 왕십리역 인근 현 성동구청 및 성동경찰서 부지에 비즈니스타운이 건설되고 성동구의 이러한 대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은 업무와 상업, 유통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경찰서, 구의회 등을 이전하고 행당동 소월아트홀 부지에는 신행정타운이 건설될 전망입니다. 또 덕수고 이전 부지와 행당도시개발구역, 한양대를 연계한 교육타운으로 조성하여 이곳을 동북권 대표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삼퓨레미콘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합니다. 오페라하우스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확정사안은 아니고 현 구청장의 지방선거 공약 성격이 짙지만 임기 중에 완성을 못해도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부지는 2007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돼 1099세대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왕십리 뉴타운 개발과 시기가 겹치면서 왕십리 뉴타운 등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주거 수요를 받아줄 곳이 모두 재개발해버리면 안 된다는 논리로 순차적인 재개발 계획이 주요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행당 8구역 옆에는 재개발 1세대로 성공한 아파트가 두 곳이 있습니다.
행당동 대림아파트와 행당동 한진아파트가 있으며 두 아파트는 서울에서 재개발 1세대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1세대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짜투리 땅인 행당동이 당시에 재개발로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202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었고 건축허가가 제한돼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없으며 실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행당 8구역 또한 단독도 많지만 다세대 빌라들도 많이 보입니다. 노후도 정도는 확인해 보아야 하고 호수 밀도는 높아 보이고 하왕심리 9구역과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맹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구역의 노후도입니다. 부동산 플래닛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수의 비율이 대략 5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60%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70% 가까이 되거나 80% 이상 지역들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애매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향후 재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면 기존의 프리미엄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고 더군다나 실거주를 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구역의 반대 여건입니다. 해당 구역의 1차, 2차 미선정 사유가 현금 청산 세대의 수가 많은 부분과 또 반대 동의자가 많은 부분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금 청산 세대 수는 물리적으로 후보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적용하면 대부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구역들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소유자의 반대 분위기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위에서 구역계를 축소해서 행당 상권 행당 상점가의 토지 소유자들, 상가주택 소유자들을 빼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만큼 반대 동의자들이 많았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노후도 측면에서 앞으로 4에서 5년 이후에는 정비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무주택 요건과 실거주를 해야 되기도 하고 투자 금액도 4억 이상 들어가는 투자 금액대다 보니까 기회비용적인 측면과 투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접근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초기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